안녕하세요, 민들레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일반 직장인의 피트니스 대회 준비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Q&A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준비를 할 때 저한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도 굉장히 자주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도 대회 준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자주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렸고, 이제 중복되는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주셨던 게 비용이에요. 가장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 저는 이번 시즌에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대략 어떻게 썼냐면 PT 비용만 월 100만 원씩 썼고요. 그래서 PT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기준으로 해서 한 달 20회 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들었었고, 그 다음에 한 대회를 출전할 때 출전하는 참가비가 있어요. 그게 대략 대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평균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에서 이번에 한 5개 대회를 출전했었으니까 한 75만 원, 대회 출전 참가 비용만 75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사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대회에서 또 사진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대략 사진도 평균은 15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5개 대회니까 75만 원. 헤어하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예약해서 하시는 거나 아니면 대회에서 제휴된 대회장 안에 마련된 메이크업 부스에서 하시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 한 15만 원 정도, 헤어하고 메이크업 2개 합쳐가지고 평균 15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것도 75만 원. 그리고 비키니를 제가 이번에 맞췄는데 비키니 한 벌에 한 제작 비용이 8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2-3벌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벌 가지고 계속 대회들을 나갔었는데 비키니 비용만 80만 원 들었었고, 스포츠 모델 경기복은 제가 작년에 맞췄던 걸로 그냥 입고 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25만 원 정도에 맞췄던 걸로 기억이 나서 경기복만 105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두, 운동화, 액세서리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사용이 돼서 요 비용만 합치니까 한 800만 원이 조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식단까지 합치면은 대략 1,000만 원이 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즌 준비하는 동안, 또 대회 출전하는 동안, 그리고 대회가 시작돼서 이제 사진이나 메이크업 이런 것들 다 하는 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비용이라서 그 기회비용 이런 거를 잘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또 일반인이다 보니까 PT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작년에도 웨이트를 처음 시작하면서는 무조건 받았었어야 됐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어깨나 힙이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기 때문에 이렇게 PT 비용이 가장 조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저의 이번 시즌은 이게 1,000만 원짜리 몸이다. 저는 PT는 그 청담역에 위치한 A컵 피트니스라는 곳에서 받았고요. 작년 첫 시즌도 A컵 피트니스, 그다음 이번 시즌도 A컵 피트니스에서 받고 있고, 지금은 PT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A컵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키니 대회복 같은 경우는 머슬퀸즈에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델 경기복은 그 박쥐 모양 시그니처가 있는 꼬꼬자크에서 맞췄었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특정 샵을 예약해서 했었는데 사실 대회 당일날 그 대회장에 가서 탄도 바르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그 이동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시간 활용을 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작년 첫 대회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대회에서 제휴 맺고 있는 그 메이크업 샵들에서 그냥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각 대회마다 제휴된 그 샵들이 있어서 대회장 안에 그 메이크업 부스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입금하고 예약하면
그 대회장에 가서 메이크업 받고 뭐 바로 탄 작업하고 이제 대회 출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편해가지고 각자 개인적인 취향이 맞는 샵들이 다 있어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곳이 뭐 봉살롱. 저도 거기 메이크업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봉살롱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탑스뷰티에서 작년이랑 올해 합쳐가지고 한 3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메이크업도 괜찮았고 그다음 마지막 대회가 백스뷰티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팁은 저도 이번에 하면서 느꼈는데 스톤을 이게 붙여주세요. 뭐 화려하게. 근데 눈 밑에 뭐 한두 개 붙이는 건 괜찮은데 여기 눈썹 위에 이렇게 여러 개 붙였더니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우주 생명체 같은 그 여자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별로였어요. 사진도 너무 별로였고 그래서 그 마지막 대회 때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몸은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아쉬움이 있었어서 대회 때 스톤 붙이는 것도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헤어도 비키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등을 다 가리기 때문에 뭐 웨이브를 하시거나 생머리를 하시는데 생머리가 더 예쁘고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델은 저도 뭐 웨이브 넣어서 올백도 해보고 똥머리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냥 생머리로 올백해서 가장 깔끔하게 넘기는 게 제일 낫더라. 근데 이거는 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스타일을 사전에 좀 찾아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사진이 나왔는데 헤어나 메이크업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자. 하루 운동량하고 식단 질문 진짜 많이 주셨어요. 시즌 1월부터 시작하면서 하루 운동량을 아침에 공복 유산소 30분 탔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근력 운동 1시간, 유산소 1시간 이렇게 했었다가 3달 차 넘어가면서는 아침 운동을 1시간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근력 운동 전후에 유산소를 탔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센터 가서 유산소 1시간, 그 다음에 근력 운동 1시간, 또 유산소 1시간 이렇게 탔었고 마지막 대회 때는 운동을 루틴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원래 공복 유산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체로 바꿨고 하루는 힙, 그 다음에 하루는 하체 이렇게 해서 하체도 이분할을 해서 아침에는 하체 운동을 했고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는 어깨하고 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비키니하고는 다르게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깨랑 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랑 등을 PT로 하고 아침에는 하체는 이제 저 혼자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침에는 하루는 힙 운동 끝나면 유산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타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에는 계단을 탔어요. 계단을 거의 이제 한 40분 정도. 저희 회사가 10층짜리 건물인데 그거 한 1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4, 50분 정도 탔었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고 1시간 유산소 타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이제 어깨 또는 등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나서 유산소 1시간 더 이렇게 타니까 확실히 몸이 더 이제 상체가 빨리 만들어지고 살도 조금씩 더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식단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준비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에 탄수 300,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100, 100, 100 탄수 나눠서 그렇게 먹었고 단백질도 닭가슴살을 100, 100, 100 이렇게 나누고 운동 끝나면 저녁 운동 끝나면 이제 프로틴 뭐이나 아니면 닭가슴살 100g 이렇게 해서 단백질은 하루에 400g 이렇게 먹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마지막 대회에 얼마 안 남겨놓고는 닭을 생닭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트륨 때문인지 확실히 생닭이 가장 다이어트에는 좋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주로 이제 아몬드로 했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루 운동량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최대한 이제 회사 업무 이외의 모든 시간을 운동에 할애를 했었고 그다음에 식단 같은 경우는 마지막 대회 남겨놓고는 탄수도 300g 먹던 거를 150g으로 줄여서 한 끼에 50g씩 이렇게 먹었고 단백질도 400g에서 100g 줄여서 300g 가지고 분할해서 먹었었어요. 그랬더니 지방이 조금씩 더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모델은 작년에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루틴을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스포츠 모델은 그냥 준비했고, 비키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대회 출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실장님, 여자 실장님이 계시는데 머슬매니아나 다른 피트니스 대회에서 뭐 그랑프리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실장님한테 좀 배웠어요. 동작이라든지 뭐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배우면서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사실 포징을 처음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었지만 굉장히 좀 뻣뻣하고 로봇 같고 되게 막막하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초반에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 영상 많이 보면서 스크랩 해가지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은 또 마법에 걸리잖아요. 그때랑 대회 기간이랑 겹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피임약을 날짜 계산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탐폰 같은 거 끼고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이 일단 시즌 준비를 시작하면 식사량이 급격하게 줄고 몸이 좀 뭐랄까요 급격하게 변화를 해서 그런지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것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신 분도 계셨어요. 계기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에 과연 민들레의 2018년을 돌아봤을 때 나는 무엇을 했었을까 또는 어떤 성취감이 있었을까 라고 돌이켜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이 되게 컸었어서 작년 8월에 피트니스 대회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에이코 피트니스를 찾아가서 대회 준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3개월 빡세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서 출전을 했고 또 운이 좋게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그러다가 올해는 작년에 성적이 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노비스에서 그랑프리도 했었고 스포츠 모델 부분에서도 뭐 2등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더 큰 무대에 서고 싶다. 그리고 좀 살이 많이 다시 비시즌 때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번 시즌도 같이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특히 진짜 고비가 좀 있었어요. 작년에 다이어트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에도 당연히 잘 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은 운동 강도랑 식단 강도도 훨씬 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제가 간식을 못 끊어서인데, 제가 작년 시즌 끝나고 폭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과자에 대한 집착증이 생겨가지고 작년 대회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하루에 뭐 과자를 막 1000칼로리 이상씩 계속 뜯어먹고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진짜 과자 봉지만 뜯으면서 일하면서 계속 과자만 먹었었는데 그 습관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과자 끊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못 끊으니까 뭐 먹다가 뱉기도 하고 씹고 뱉기도 하고, 그게 아몬드로 넘어가서 아몬드에 대한 또 집착증이 생겨가지고 뭐 1kg짜리를 뭐 하루에 다 먹기도 하고, 아몬드도 칼로리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아몬드도 뭐 거의 하루에 1000칼로리씩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빼야 되겠다는 강박이 생기니까 아몬드도 또 씹다 뱉고 거의 뭐 정신병자처럼 간식들을 못 끊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아무리 이제 탄수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도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살이 잘 안 빠졌어요. 이게 이제 슬럼프처럼 찾아와서 운동도 하기 싫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뭐 이런 회의감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고비가 아마 3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슬럼프가 왔을 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의 이런 고충들은 제가 뭐 얘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멋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뭐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있었어서 진짜 보는 눈 많구나.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런 거를 계속 느끼면서
그래도 계속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 간식은 나중에는 이제 당근으로 대체가 돼서 아몬드도 줄이고 이제 과자도 안 먹고 과자에 대한 생각도 이제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하루 동안 당근만 거의 한 500g에서 뭐 한 1kg 가까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근이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제 살을 점점 이제 빼는데 좀 도움이 되긴 됐죠. 한 가지 부작용은 하도 그때 이제 당근을 씹어가지고 가끔 이제 아구가 여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근의 부작용도 있다. 시즌 준비하면서 입 터진 적 있었나? 이런 질문 있으셨는데 입 터진 적은 설날 하루 빼고는 없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자 끊는 거, 아몬드 끊는 거 요게 가장 이번 시즌에 관건이었던 저의 가장 큰 문제였었어서 요거 해결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는 일단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체지방률 11% 유지부터 선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도 물론 이제 회식도 있고 뭐 단 것, 디저트 이런 거 계속 뭐 가끔씩 먹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체지방률이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빨리빨리 빼서 그 11%라는 그 기준점에 맞추기 위해서 저도 계속 이제 운동하고 식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거고 이제 친구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포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셔서 레슨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레슨이냐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 포징에 대한 이해를 하고 프로필을 찍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친구가 그래서 한번 이제 가서 레슨을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포즈 연구하면서 그 회원분들한테 맞는 또는 회원분들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즈들을 같이 발굴해내고 하는 작업들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운동에서 비롯된 즐거운 경험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활체육 지도자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실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랑 구술 시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 뭐 운동 컨텐츠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으셔서 그런 운동에 대한 컨텐츠, 뭐 식단 브이로그에 대한 컨텐츠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자주자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회사원이기 때문에 올해 또 목표한 바가 있어서 그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도록 업무에도 매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거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저의 대회 시즌을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년 대회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국제대회의 큰 벽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정말 프로 선수들과 그 경쟁을 하면서 내가 갈 길이 진짜 멀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시작한 일인데 정말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프로 선수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앞으로 대회 출전이나 뭐 운동 계획이나 뭐 장기적인 스케줄 같은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조금 지내보면서 결정을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Q&A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